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 또 루나 클래식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페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밈코인, 이 페페가 이 크립토 시장을 정말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밈코인의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이 페페코인, 이제 엄청난 속도로 좀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트위터 내에서도 온통 이 페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떤 사람들은 페페를 가지고 정말 배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페페 이런 또 상승률을 놓고 아직 크립토 시장의 가능성이나 사람들의 그런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또 점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우리 개인들의 몫이겠죠. 네, 아무튼 오늘 뭐 페페가 뭐 어떻게 되건 우리는 루나 클래식 소식 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클래식은 제가 뭐 계속 또 전해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소식을 제가 거의 뭐 매일 전해드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뉴스보다 상당히 좀 발빠르게 제가 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 이제서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린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에드워드 김이 제출한 그 백서를 이제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네요. 루나 클래식 개발자 AI 앱체인 블록 엔트로피 티저 LUNC 가격 0.1달러 예상, 이렇게 기사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루나 클래식 뉴스에 따르면 테라 클래식 개발자인 에드워드 김은 올 5월 출시될 블록 엔트로피라는 AI 앱 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을 뉴스화했더라고요. 루나 클래식 새로운 블록 엔트로피 AI 앱, 그리고 현재 세부 사항은 매우 모호하지만 김은 사용자가 테스트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인 테스트넷 플레이그라운드가 다음 달 언젠가 공개될 것이며, AI와 같은 제한된 수의 기계 학습 추론 작업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미지 확산, 텍스트, 언어 모델, 심지어 음악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백서의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에드워드 김은 분산교육 메커니즘, 뭐 파이썬 API, 그리고 SNARK 검증 방법 및 더 나은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추가 미세 조정 모듈의 발전이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고 이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넷에 대한 액세스는 모두에게 무료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먼저 실제 LUNC 토큰을 별도로 소각 주소에 보낸 다음 트랜잭션 해시를 테스트넷 수도꼭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에드워드 김에 따르면 이것은 다음 달 말 언젠가 배치될 많은 기대를 모은 소각 수도꼭지 프리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각하는 루나 클래식 양은 대가로 받은 테스트넷 토큰 수에 비례하고 고유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계학습 활동으로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세금 소각으로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드워드 김은 개발의 필수 요소인 인터체인 어카운트 ICA 모듈이 이미 완성되어 현재 LUNC L1 테스트넷에 테스트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다음 ACA를 루나 클래식에 포함시키기 위해 거버넌스 제안의 승인과 합동 L1 태스크포스 팀과의 조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쨌건 네, 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이잖아요. 5월 1일이니까 또 바이낸스에서 또 소각을 진행을 했죠. 소각을 진행을 했고, 뭐 소각 관련돼 가지고는 자세하게 뭐 내용을 뭐 대단하게 읽을 것도 없습니다. 소각 아주 잘 진행됐고, 바이낸스는 여전히 루나 클래식 지지하고 있고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된 양도 뭐 지난번과 별반 조금 줄긴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소각됐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오늘 새로운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리패깅 제안서가 하나 또 올라왔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체를 다 설명을 할지 어떨지 고민을 하다가 뉴스랑 또 이 내용을 하여튼 썸머리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도 리패깅 제안서, 일본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의 제안서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빠르게 한번 볼게요. 리패깅 제안서, USTC의 공급량을 줄이는 플렉서블 델리게이션, 타마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공급량을 줄이는 거를 우리는 지금 루나 클래식 소각에만 좀 집중을 해서 전체 커뮤니티가 움직였다면 여기는 USTC의 어떤 소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방법을 이 사람은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네요. 타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매번 이제 제안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루나 클래식이 폭락하게 됐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요것도 사실 좀 재밌는 게 이거를 글을 쓰는 사람들마다 이런 좀 약간 미묘한 그런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루나 클래식 폭락의 배경.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TC와 알고리즘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루나는 작년 5월 대부분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용되던 민트 번 스왑에 의해 UST가 대량으로 민트되어 1달러의 페그가 빠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여기 UST가 대량으로 민트되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루나 클래식이 대량으로 민팅됐죠. 이 사람은 지금 USTC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UST가 민팅되어 1달러 페그가 깨졌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니까. 그리고 UST의 1달러 페그가 빗나갔을 때 당시의 알고리즘에 의해 다시 페그시키기 위해 대량의 루나와 UST가 민트되어 버렸습니다. UST는 루나를 담보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단점은 UST의 1달러에서의 괴리가 클수록 민트가 늘어나고 루나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민트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예전, 그러니까 클래식이 되기 전에 이 테라의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무한한 민트는 UST와 루나의 가치를 희미하게 해버리는 큰 요인이 되어 더 많은 민트가 필요하게 된다는 부의 폭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해 루나는 큰 폭락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루나 클래식, 루나만 좀 집중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루나의 어떤 폭발적인 민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UST 입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USTC를 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약간 미묘한 또 느낌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UST와 루나의 가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한 대폭발이었습니다. 법정 통화를 담보로 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는 획기적이며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UST가 1달러가 넘었을 경우 민트 번 스왑에 의해 루나가 소각되므로 루나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폭탄도 투자 대상에서 획기적이었습니다. 폭락 전까지 알고리즘도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었죠. 이것은 UST의 수요가 커질수록 루나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나타내고, 사실로 루나의 가치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로 대처하면 USTC의 수요가 커질수록 LUNC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패깅이 안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가고 있지만, 만약 USTC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수요가 계속 상승하고 USTC가 1달러와 페그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그 후 루나 클래식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것은 누구라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루나 클래식, USTC 리패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안서들을 읽고 제안서들을 또 작성하고 하는 이유겠죠. 부정적인 체인과 민트. 가치가 떨어질수록 민트가 필요하고 민트될 정도로 가치가 내려간다. 이 부정적인 사슬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조차 없으면 민트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필수적입니다. 민트를 제로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부의 연쇄에 의해 민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루나 클래식이 재발행되는 거, 그리고 USTC가 재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극도로 조심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이거 재발행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제안서나 이런 데 재발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무슨 짓이냐, 뭐 이런 걸 왜 하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이 재발행되는 것들을 또 커뮤니티 풀로 옮겨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잘못된 제안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민팅 되는 거에 대해서, 새로 이제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알고리즘 조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이 적절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이제 목차로 보면은 USTC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음, 그리고 루나 클래식의 가격 감소가 클 때 민팅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이 두 가지 조건조차 지킬 수 있다면 적절한 민트가 필수적이며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USTC의 리페그가 실현된 후에 루나 클래식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생각하면 적절한 민트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홀더들의 이익에 연결되는 것을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토큰에 의한 자금 조달도 필요하지 않는 리페그 제안을 해야 합니다. 네, 이해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추가로 이제 재발행되는, 지금 토큰이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조심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게 발행이 안 되고서는 리패깅이 진행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토큰이 발행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민팅에 너무 지금 발행되는 것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밑에 그게 발행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플렉서블 델리게이션, 유연한 델리게이션이다. 유연한 위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에는 루나 클래식 검증인에 위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그렇죠. 검증인한테 우리가 루나 클래식을 위임해서 그리고 보상을 받죠. 그리고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에서는 USTC를 위임해서 루나 클래식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검증인의 위임하는 것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민트, 번, 스왑을 이용하여 실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기존의 스테이킹과 동시에 이용함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스테이킹 방법을 한 가지를 더 늘리는 거죠. USTC 스테이킹 방법인 거고, 네, 그 방법을 이렇게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뒀는데, 유저들한테는 언제든지 위임 또는 위임 해제가 가능하다. 락이 잠겨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위임 해제 시 잠금 기간 없음. 네, 이거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위임 언제든지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상은 스테이킹과 동등하게 위임한 양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할 때 밑에 보면은 위임, 스테이킹과 동시에 소각이 일어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소각 때문에 돈이 사라질 거를, 줄어들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또 세금 소각하려면은 또 담보
담보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금에 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인 메리트. 체인에서는 또 온체인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 USTC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USTC 공급량이 반드시 감소하게 되고 저희 소각이 일어나니 USTC 소각이 일어나니까 감소하게 될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USTC 그리고 LUNC의 가격 변동에 따라 USTC의 기회 손실과 루나 클래식 민팅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된 루나 클래식은 모두 오라클 리워드 풀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단점이지만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루나 클래식이 새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근데 얘는 다 오라클 풀로 리워드 풀로 보내지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은 100 루나 클래식인 경우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의 의한 위임도 100 루나 클래식 상단까지 됩니다. 스테이킹 총량을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의 상한으로 하는 것으로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의 수요가 높아지면 스테이킹률도 상승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의 조작. 사용자가 본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은 루나 클래식을 스테이킹할 때와 같은 조작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킹과의 차이는 위임에 대한 상한과 USTC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USTC 필요량.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에서 100 루나 클래식을 위임하려면은 100 루나 클래식 상당의 USTC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에서는 루나 클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임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스테이킹과 같은 요령으로 위임할 수 있지만 실제 처리에서는 민트된 전용 토큰을 위임합니다. 여기서 이제 민트된 전용 토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플렉서블 델리게이션의 거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하는 두 개의 전용 토큰을 이용함으로써 유연한 위임, 플렉서블 델리게이션과 USTC 공급량을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용 토큰 NCLUNC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Non-Circulating 루나 클래식, 이제 이거는 회전되지 않는 루나 클래식 토큰을 여기서 또 이제 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루나 클래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USTC와 민팅 번 스왑으로 민트됩니다. 이것은 유통되지 않는 플렉서블 델리게이션 전용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토큰 NCUSTC, 여기는 NCLUNC 했으니까 여기 NCUSTC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Non-Circulating USTC, 이거는 USTC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기준으로 민트된 플렉서블 델리게이션 전용 토큰입니다. 위임과 동시에 민트되어 유통하지 않고 스왑에도 사용되지 않는 장부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NCLUNC와 NCUSTC 구체적인 사용 예는 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NCLUNC와 NCUSTC의 두 개를 이용해 USTC 공급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을 실현합니다. 다시 명기해 두지만 NCLUNC와 NCUSTC는 위임 시에만 민트됩니다. 어느 쪽이나 유통하는 것이 없는 플렉서블 델리게이션 전용 토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읽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사용되는 정확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림을 봐도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검증인한테 위임한다, 그리고 위임된 거를 다시 찾는다, 이렇게 계속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스테이킹을 하면서 위임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들을 유통용이 아닌 제 내부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기 전에 기록용, 아까 얘기했던 기록용, 장부에 적어 놓는 것처럼 기록용으로 새로운 토큰이 발행되고 그 토큰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찾아갈 때, 돈을 찾아갈 때, 스테이킹을 해지를 할 때 그것들이 또 이제 소각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USTC가 기존에 뭐 그 논서큘레이팅 USTC와 논서큘레이팅 LUNC가 다 소각이 되고 뭐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는 다 소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안전하게 이 리패깅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제안서인 것 같습니다. 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계속 읽어도 뭐가 그림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뭐 이 설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이거에 대한 뭐 이해도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아이디어나 해석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설득력이 제가 잘 설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설득이 되는 대로 아니면은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게 알려야 되는 내용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더라도 지금은 바로 이제 좀 결론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장점은 보상을 받으면서 리패깅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이킹을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더 장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리패깅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라클 리워드 풀이 보충될 수 있다. 여기 지금 뭐 소각시키고 논서큘레이팅이라고 했으니까 서큘레이팅 시키지 않고 오라클 풀로 이제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라클 풀이 더 차니까 이제 체인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이 민팅 되더라도 추가 발행이 되더라도 판매 압력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서큘레이팅 되지 않으니까 이제 시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나선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튼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큰 배포에 의한 자금 조달 등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새로 만들고 뭐 리패깅 하려면은 이제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보증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 얘기고 테라 클래식 체인에서 완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 뭐 CEX나 뭐 다른 이런 도움 없이도 잘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USTC에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네, USTC 소각을 하게 되니까 USTC에 기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패깅 제안서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상당히 여러 번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딱 알고리즘이나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저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만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또 다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다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지금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루나다이 바수 이 인도 사람이 지금 루피로 밀패깅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또 이야기가 또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저는 이 제안서가 또 많이 관심이 갑니다. 아무튼 저도 제안서 그리고 또 루나 클래식에 이어지는 그런 뉴스들 또 좋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 제가 알게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